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망언이죠, 망언. 이런 망언이 있을 수가 없죠. 이념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이념의 대결 시대가 더 심화되고 있고, 이념의 시대가 끝났으면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전선에 갈려가지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남한에서도 좌우로 갈려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념 때문인 것입니다. 이념. 민족이 달라서 통일국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념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국가를 못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헛소리죠, 헛소리. 현실을 도외시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종북 세력이 나를 좀 봐주겠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봐주기는 그냥 그 말 하자마자 2달 뒤에 일어난 게 뭡니까? 촛불난동 아닙니까? 촛불난동. 광우병 사태. 광우병 선동은 한국 역사의 수치죠. 어떻게 20세기,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명국가에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112나라인데 아무데도 이런 소송을 안 부렸는데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 광우병 걸린다는 이런 선동에 넘어갑니까? 국민들이 60%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위험하다는 그런 답을 내놓은 적도 있어요. 60%가. 대학 진학률 87%,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학력층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교육은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교육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총체적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광우병 난동이라는, 물론 그 MBC가 앞장서 선동하고 거기에 야당이 가세하고 인터넷에서 가세를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념 실종이죠. 이것을 방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 있게 해명하지 못하고 아주 죄 지은 사람처럼 사과만 하고 있으니까 아,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백주의 암흑이죠. 한국 사회는 백주의 암흑입니다. 깜깜한 암흑이 아니라 대낮의 암흑, 대낮의 경제, 과학 기술은 대낮처럼 밝고 정신면에서는 암흑이고 하는 이런 구조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념이 뭐냐고 물으면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의 이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방공, 법치주의, 이게 우리의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2가지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을 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은 뭐냐? 피아를 구분하게 해주죠.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고 우리 편은 누구다 하는 것을 감별하게 해주는 것이 이념입니다. 2번째는 이념은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정당하다. 4대강 정비 정당하다.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정당하다. 종북 척결해야 자유통일할 수 있고 부패를 척결해야 인류국가 갈 수 있다. 권력층 부패 문제는 이건 안보 문제다. 권력층이 부패하면은 공산당의 선동에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 다 이념입니다. 이런 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한국 다수 보수층이 이념은 별것 아니다. 한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아주 근사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뭐 배운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그런 허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보수층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피해가면서 행동을 회피하다가 오늘날 대단한 중대 사태를 맞고 말았습니다. 김정일이가 죽었으면 객관적으로는 한국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아까 제가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제명대로 죽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제가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마 본 사람들은 참 수고 꼴통 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또 실제 욕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뉴욕타임즈라는 세계에서 가장 1등하는 신문은 독재자 김정일 극사라고 했느냐. 그 뒤에 나온 제가 이코노미스트 사설란을 봤습니다. 영국 세계에서 가장 양식 있는 언론 하나를 꼽으라면 이코노미스트를 꼽는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나눠주는 자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코노미스트 잡지 기사의 카피라고 합니다. 여기 첫 문장이 사설의 첫 문장, 김정일 사망을 담는 사설의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한을 정권 교체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계획해야 할 사항이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김정일이 자연사했다는 것은 그로부터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과 정의가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쓴 기사와 똑같습니다. 김정일이가 자연사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인류의 수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코노미스트가 한 걸 보고 제가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가 보편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양식 있는 언론,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언론은 노예적인 몰가치적인 제목을 다루고 있다.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독재자, 민족반역자, 학살자, 전쟁 범죄자가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한 것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쏘았을 때 민족의 원수 이등방문을 방문 죽다라는 제목을 못한 것과 비견되는 한국 언론의 역사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